2019년 1월 16일 그라나다에서의 아침이 밝았다. 호텔 창밖을 열어보니 안달루시아 지방의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출근길 사람들의 모습은 서울이나 여기나 모두 같은 것 같다. 직장인들이 시간에 쫓기는 아침 출근 시간. 관광 온 사람들에게는 약간 죄의식이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호텔 밖을 나섰다. 가자. 여행에 피로도 쌓일 만큼 쌓였으니 쉬엄쉬엄 호텔에서 느긋하게 보낼 수도 있건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어떻게 온 여행이든 봐야 할 건 봐야 했다. 하기야 그래도 못 보는 게 태반인걸. 오늘 우리는 그라나다의 명소 아람브라 궁전을 둘러본 후 미콜라스 전망대에 올라 아람브라 궁전의 전경을 구경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젯밤 점 찍어둔 호텔 인근 공연장에서 플라멩고 공연을 볼 예정이다. 호텔에서 한 20분쯤 걸었을까? 어느새 아람브라 궁전으로 들어서는 입구가 보인다. 입구에 들어서니 풀과 나무로 뒤덮인 담벼락 사이로 길고 긴 산책로가 늘어서 있다. 궁으로 향하는 통로인 듯한데 마치 거대한 수목원 길을 걷는 듯하다. 도랑에서 내려오는 청량한 물줄기 소리도 왠지 그런 느낌을 준다. 카톨릭 세력의 왕이던 아랍의 왕이던 이 지역의 중세 군주들은 참 손이 큰 것 같다. 궁전 하나를 지어도 상상 이상으로 크다. 덕분에 후세의 우리 같은 관광객들은 웅장한 궁전도 볼 수 있고 색다른 풍경도 맛보겠지만 대신 무진장 걸어야 한다. 한참 동안을 올라가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궁전 입구에 다다랐다. 마치 철옹성 같다. 저 높은 성벽에 어떠한 적군도 쉽게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온통 황토색 벽돌로 꾸며놓은 노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1491년 4월) 그라나다의 포위가 시작되고 8달이 지났을 무렵 성안에 남았던 마지막 식량은 떨어져가고 지난 10년간 지속된 카톨릭 세력과의 전투에 이슬람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다.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던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왕 무함마드 12세 보압딜은 굴욕을 무릅쓰고 카톨릭 세력 입성 후에 있을 백성들의 안위를 챙기기 시작하였다. 당시 카톨릭 세력의 공동국왕에게 보낸 장문의 인편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을 약속받았고 그라나다 조약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그는 수백 년간 선조들이 지켜온 이 아람브라 궁전을 그들에게 넘겨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북아프리카에 도착해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항상 권력자의 마음은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달라지는 법.
종교적 관용을 대가로 이곳에 무혈 입성할 수 있었던 이사벨라 여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브라 칙령을 내려 타 종교를 가진 이들을 철저히 박해하였다. 당시 스페인의 금융과 상공업을 이끌던 유대인들과 이슬람인들의 재산을 철저히 압류하였고 개종을 거부하는 그들 대부분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시켰다. 남아있던 카톨릭 개종자들조차 거짓 개종자란 악인 찍어 종교 재판에 세웠고 이후 수백 년간 스페인 곳곳에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다. 항복 당시 20만이던 그라나다 인구는 18,000명으로 감소하였고 그라나다에 남아있던 이슬람인들은 아프리카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당시 스페인의 정령지였던 척박한 땅 네덜란드로 쫓겨났다. 그리고 카톨릭 세력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종교적 교리와 이념만이 충만한 사회를 이베리아 반도에 건설했다. 하지만 힘과 이념으로 다스리던 종교국가의 번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슬람인들과 유대인들이 떠나버린 금융과 상공업은 그 기반부터 철저히 무너져 버렸고 상공업과 기술을 천시하던 사회경제적 문화 또한 그들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당시 신대륙 개척으로 늘어난 엄청난 양의 금관도 관리부실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촉진시켰고 제노바의 용병과 기술에 의지했던 스페인 무적 함대도 이후 영국군에 의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어쩌면 돌고 도는 것 같다. 그들이 그렇게나 박해하고 천대했던 유대인들이 정착했던 네덜란드는 16세기 이들의 힘으로 금융과 해운업을 발전시켜 막대한 부와 힘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후 유럽 최대의 상공업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80년 전쟁을 끝으로 결국 스페인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이후 영국과 함께 대서양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아람브라 궁전 내에 있는 카를로스 5세 궁에 들어섰다. 안에 들어서는데 둥그런 게 무슨 로마 시대의 텅 빈 원형 경기장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내부 전경을 둘러보았다. (1491년) 이슬람 세력의 항복을 받아낸 뒤 카톨릭 세력은 이 아람브라 궁전도 접수했다. 이교도의 상징이 빼곡한 공간이었음에도 빼어난 풍광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도 이곳을 궁궐로 쓰길 원했을 것이다. 이후 이사벨라 여왕의 손자인 카를로스 5세는 궁전 내 이슬람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스크와 각종 아랍 건물들을 부시고 아람브라 궁전 한가운데에 이 궁을 지었다. 종교적 신념은 이해하겠지만 글쎄 이 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벌써 지루해졌는지 장난꾸러기 아들은 로봇춤으로 사진을 대신한다. 우리는 5세 궁을 빠져나와 아직도 아랍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아사르 궁전과
아람브라 궁전 내부에 서 있는 5성급 호텔. 그리고 아직도 복원 중이라는 역사적 흔적들을 둘러보았다. 한참 동안을 둘러본 후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택시를 타고 아람브라 궁전의 전경을 가장 멋있게 볼 수 있다는 이콜라스 전망대로 향했다. 내가 운전할 때도 느꼈지만 좁은 골목길들이 예사롭지 않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면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다. 설상가상 어쩌다 일방통행길로 잘못 들어서면 그야말로 낭패다. 비좁은 골목길을 포기하듯 달리다. 택시에서 내려 전망대에 오르니 저 멀리 아람브라 궁전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날이 좀 흐려서 그렇지 멋있긴 멋있다. 근데 아들딸들은 기념품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어린아이가 팔고 있어서 하나 사주려고 그랬단다. 괜시리 기특해 보인다. 우리는 조그만 기념품을 사고 궁전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전망대를 둘러본 뒤 택시로 쉽게 올라왔던 이 좁은 알바이 신지구 골목길을 구글맵을 찾고 또 찾으며 힘겹게 시내로 내려갔다. 중간중간 볼 것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냥 패스했다. 사실 나와 와이프도 많이 피곤했던 것 같다. 뭐 여행길이라는 게 되게 그렇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의미 부여하면서 즐기고 쉬는 게 여행 아닌가. 우리는 어느새 호텔에 도착했고 이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인가 봐. 늦은 점심을 때우기 위해 햄버거를 사들고 호텔로 향했다. 그리고 저녁에 플라멩고 공연을 보기 위해 호텔에서 조금 쉬기로 했다. 늦은 저녁, 우리는 공연 시작 전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구글로 찾아놓은 중국집을 가자며 아들이 앞서간다. 그런 거 같아. 전 세계에 다 있는 중국집이지만 사실 양식이 질릴 때는 중국 음식이 최고다. Hello. You are full? Yeah. 우리는 볶음밥과 누들 그리고 고기 요리와 계란탕을 시켰고 결국 오늘도 다 비웠다. 맛있었어. 맛있단다. 우리는 식당을 나와 공연장으로 향했다. 근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기념품 좋아하는 딸내미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 여기저기 아랍 기념품 가게가 즐비하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 동안 구경하더니 그동안 준 돈 다 쓰고 또 달란다.
아니 아빠가 그 쇼핑하라고 그때 준다 했잖아. 이럴 땐 잡아떼는 게 상책. 아빠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가는 길에 맞습니다. 아들에게 그라나다가 아는 척 좀 했더니 스페인에서도 3대 플라멩고 지역이야. 세비야도 되게 유명하고. 1대는 어디야? 당황스럽다. 우리는 어찌어찌 공연장에 도착했고 자리에 착석해 현지에서 꼭 보고 싶었던 플라멩고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공연이 시작되자 건장한 남성 3명이 나와 무대에 앉았고 잠시 기타 연주가 흐르더니 조금은 낯선 박수장단. 우리나라의 타령 같은 가라. 그리고 어느새 나와 무대를 장악한 한 여성의 독특하지만 약간 무섭기도 한 춤사위. 그들의 공연은 그렇게 시작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정착한 집시들은 5세기경 고대 인도 서북부에 살던 유목민이었다고 한다. 유난히도 춤을 추며 점치기를 좋아했던 이 민족은 5, 6세기경 중앙아시아 훈족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다고도 하고 7, 8세기경 아랍인의 침공이 원인이 되었다고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이 흩어져 사는 직접적인 이유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대부분 카스트 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최하층 천민 계급이 된 이들이 멸시와 천대를 피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국을 떠나게 된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들은 스스로를 평원의 도망자라고 부르며 수세기 동안 자유를 찾아 이란과 이집트를 거쳐 전 유럽에 퍼져 살게 되었는데 15세기 초 아직 종교적 관용이 남아있던 이슬람 지배 당시 이곳 스페인 땅에 정착하게 되어 이 지역에 그들의 문화와 춤을 퍼뜨리게 되었던 것 같다. 아랍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를 강요받고 유럽 지역에서는 수많은 종교적 박해와 멸시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때에는 유대인과 더불어 잔인한 홀로코스트를 당해야 했었던 그들. 아랍어로 피난농부를 뜻하는 이 플라멩고 공연에서는 보통 2시간 이상 쉼없이 지속되는 그들의 노래와 춤 그리고 연주를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의 구슬픈 모래가락과 현란한 발동작 내면의 하늘 승화시킨 듯한 그들의 손동작에서는 나라를 잃고 방랑해야 했던 그들의 애달픈 삶과 고독감이 묻어나고 종결 부분으로 가면서 빨라지는 박자와 노래 속에는 수많은 멸시와 박해에 대항하는 그들만의 저항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한참 동안의 공연이 흐른 뒤 기타 연주와 박수장단에 맞춰 집시 여인의 춤사위는 점점 더 빨라지고 한 10여 분간 지속된 격렬한 춤이 멈추자 사람들은 올레를 외치며 일제히 환호하기 시작했다. 공연을 마치고 그들 모두 퇴장할 때 즈음 나는 공연을 봤다기보다는 왠지 모를 그들만의 분노의 향연을 본 것 같아 살짝 무섭기도 하였다. 우리는 공연장을 빠져나와 극장 앞 커다란 포스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고
골목길을 걸어 호텔로 향했다. 아이들은 가는 내내 점을 즐기며 미신을 숭배한다는 집시들의 이야기로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싶긴 했지만 이놈들의 SF 상상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밤늦은 그라나다의 골목길을 걸으며 가는 내내 집시들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들어가기에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낮에 들렸던 햄버거 가게에서 야식을 즐겼다. 네 생각에 내 마음에 꽃이 피었다. 너는 말야 내게 우는 햇살이 우리는 그라나다에서의 둘째 날을 그렇게 집시들의 이야기들과 함께 보냈다.